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오늘 일단 앞에서 발표하신 세 분 선생님 비롯해서 구술 진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한국 현대사와 구술사의 대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천에 와주신 데에 대해서 인천 분들 대신해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맡은 발표는 한국 전쟁 구술사 연구와 인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용 쭉 시간에 맞춰서 읽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겪은 6.25 전쟁에 대한 인천 사람들의 구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술과 연구의 방향을 같이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특징을 얘기하면 항구도시, 그러면서 서울과 가까운 대규모의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제하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이 또 강했던 도시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그 적산을 둘러싸고 좌우의 갈등이 컸던 곳이고 그런가 하면 남북의 접경지로 해서 경계를 넘나들던 월남민 아니면 월북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런 인천은 6.25 전쟁 중에는 인천 상륙작전 실시로 대변되는 전력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만큼 전쟁을 거치면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혹독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 냉전 체제 아래 분단의 결절지대로서 변모했습니다. 이미 탈냉전 시대가 전개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인천에서는 수시로 그 메가다 동상 철폐 논란 아니면은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그 여전히 지금도 적대적인 이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전시하에 전선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두 차례나 오가면서 국도 전체가 전란의 화를 입지 않은 곳이 드물겠지만 그 중에서도 38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천은 해상에서 또 육상에서 커다란 전화를 입었습니다. 인적인 피해, 물적인 피해, 그것이 대단히 큰데 이것을 이 구술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는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구술 혹은 진술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체록된 6.25 전쟁과 관련된 구술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글에서는 최근에 진행된 그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진행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 역사공간 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진행한 월남민 구술 생애사 조사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발표하는 작년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6.25 한국전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구술 체록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일부의 구술자를 제외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류에 위치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역사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 분단사회에서 그간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결과물은 면담 대상자의 숫자와 구술의 분량이 많아서 체록된 내용이 풍부하고 그간의 그 새로운 그 가치를 담은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각에 근거해서 진행된 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쟁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위원회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결과물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직접 인천 지역의 월남민은 월남민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일상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장의 제목은 그 오늘 발표된 그 인천문화재단의 그 구술 결과물입니다. 먼저 그 위원회 결과물은요.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한시적인 정부기구로 운영된 위원회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살펴보면요.
2005년 12월부터 6년 11월까지 만 1년간 신고를 받았던 내용,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 위원회 분례 명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하는 긴 명칭에서 짐작되듯이 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드러내고 분열된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활동 목표를 지니고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각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문헌 기록과는 별도로 신청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서 소중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들의 명담 기록인 진술을 구술의 일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하에서는 전쟁 시기 인천과 관련된 사건 중에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요, 1950년 9월 10일 미국 해병대 소속 항공기들의 집중 폭격에 의해서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인, 참고인의 19명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0명이다 라고 했는데, 또 실종자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여 명까지 추산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화도 지역 중에 강화도, 성모도, 주문도 지역의 민간인 희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51년 1사 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군경의 지원을 받은 강화 향토방위 특공대가 강화 지역에서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살해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강화군의 12개 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의 참고인 그리고 특공대 측의 참고인 총 76명의 진술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교동도 지역에서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요, 1951년 1사 후퇴 이후에 교동도 지역에서 민간인 183명이 한국군, 미군의 통제하에 있던 교동에 주둔한 유엔군 유격대에 의해서 부역 혐의자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학살된 사건입니다. 신청인과 참고인 총 64명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인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지금 제가 이 목자를 붙인 것은 그 위원회에서 구분한 사건의 명칭입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은요, 50년 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부터 51년 2월까지 당시 경기도 부천군, 지금이면 인천광역시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소래군, 강화군 인천시, 서울시에서 비무장 민간인이 국민보도연맹원, 유시찰인, 부역 혐의자라고 하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금되었다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면요, 그중에 덕적도, 영흥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인천 상륙작전을 전후해서 한국 해군이 월미도 등 인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배후지로서 인천의 길목인 영흥도, 덕적도에 주둔했던 1950년 8월 16일부터 9월 말경에 발생했습니다. 아까 그 서은미 선생님이 처음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군 육전대 그리고 해군 첩부대가 덕적도와 영흥도를 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근거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상치 못한 작전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 4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민간 희생 사건은 또 전쟁이 일어난 바로 직후부터 1사 후퇴를 전후해서 경기도 경찰국 소속 경찰과 군인들이 비무장 민간인을 연행 구금하면서 발생했는데요. 그 경기도 경찰국 경찰들과 해군 해병대가 인천에 거주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 검속, 연행, 구금, 이송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 경인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지휘하에 있던 그 인천 인근의 소월미도, 발미도, 덕적도 등지로 들고 가서 최소 5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관해서도 희생자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최소한으로 파악이 돼서 99명이다라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매우 많은 희생자가 있다라고 하는 추산되는 숫자를 또 별도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국민보도연맹원인데요. 많이들 이해하고 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 결과로 보면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은 뭐 인천 지역의 피해자가 여기 2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현주 선생님의 논문에 의하면 최소 당시 피해자는 700명 그리고 당시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3,000명이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결과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잡혔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강화 지역의 적대 세력 사건 그리고 적대 세력에 의한 인천 경찰서에서의 희생 사건, 이 사건은 앞에 것만 보겠습니다. 50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강화 지역의 선원면을 비롯한 11개면 주민 66명이 인민군 주둔기와 후퇴시에 인민군과 내무서원, 지방자익에 의해 하전면, 이강리, 불온면, 삼동암리, 양사면, 이나리 등에서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물론 그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된 사건인데 인천과 관련해서 또 소수 2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소문으로만 떠들던 내용을 국가기관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 연구 성과 대중서의 출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원회가 짧은 기간에 활동을 마치고 해체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진실규명의 결정이 가진 한계는 적지 않습니다. 그 조사 결과 인천 지역에서 민간인 희생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건 분명하지만 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한으로 인정되고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거는 뭐 진실규명 불명이다라고 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인천 지역에서의 구술사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봅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야 마땅하지만 이조차도 이미 10년이 더 지난 그 조사 결과로서 얼만큼 추가 구술이 가능할지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위원회 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어떠한 내용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술 체력을 진행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과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천 지역의 월남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작업에서는요,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기에 고향인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이주한 월남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사 구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본고에서는 출신 지역별로 그들이 어떤 기반과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월남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 서로 관계망을 형성해가는 과정,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남민의 출신 지역별 기반과 정치 성향 구분에 대해서 보면요. 이 구술에서는 인천에 거주하는 황해도와 평안도, 그 외 이북 출신 월남민 36명의 구술을 체력했는데요. 인천 지역은 황해도하고 가깝고 또 항구 도시이고 공업 도시로서
그 해방 직후부터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천에 유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월남민이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월남민의 비중이 거의 총 인구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았고, 그 중에도 황해도민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이들은 대체로 중구의 북성동, 동구의 만석동 이렇게 지역이 한정돼서 몇몇 곳에 집중해서 거주를 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지역을 떠나서 서울 등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수는 그 인천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있습니다. 자, 황해도민들은 그런데 전쟁을 거치면서 전화를 피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인천으로 대거 유입이 됐고, 이들은 대부분 급히 전쟁을 피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면서 단신으로 오거나 많은 준비를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 지역을 비교하자면 평안도민들은 45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월남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사유로 월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해도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준비된 상태로 월남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는지 보면 자, 해방 이후에 인천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대적으로 그 열세였던 우익 세력이 46년 12월에 서북청년의 인천 지부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서 황해도 지역 혹은 평안도 지역 출신들이 각자 우익 단체를 여러 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좌우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서 인천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년들은 그러니까 월남한 사람들은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생활을 보장받고, 그 단체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함으로써 단체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 이전에 인천의 좌우 대립이 월남민들의 지역 정착을 규정하는 요인이었다면, 전시와 휴전 이후의 월남민의 정착에서는 인천이 가진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인천항을 통해서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왔고, 이들 간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암거래를 하는 등의 그런 편법도 제법 성행했습니다. 자, 구술에 의하면 또 인천의 시장 역시 그 많은 황해도민들의 생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고지가 없이 월남한 이들은 용현시장 아니면 배다리의 중앙시장 등을 근거로 해서 점점 그 상권을 장악해가고 활로를 찾아 나갔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지역에서의 관계망을 형성해 가느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월남민들의 우선 과제는 생존이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에 편승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평안도민들은 주로 종교 그리고 교육계로 진출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제1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2교회, 3교회, 4교회 이런 식으로 제8교회까지 새롭게 감리교 중심이었던 인천 지역의 장로교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황해도 그 인천 지역 그 경기 서해안 지역이 감리교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장로교가 대거 진출을 하게 되고, 이들은 또 거기에서 교육 사업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자, 황해도 지역의 월남민의 경우는 그 구술을 하면서 유격대에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사후퇴 이후에 한국 해군이 그 서해안 도서에서 활동하는 그 유격대에 대한 지원을 미군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미군이 적극적으로 돕고 정보를 얻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유격대가 조직됐는데
그 과정에서 황해도민이 자신의 고향 혹은 그 주변 지역의 유격대로 파견이 되고 정보를 가져오고 하는 과정에서 유격대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미군에 의해 조직된 혹은 한국군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당장 피난간 곳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에 가서 무언가 식량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 남아있으므로 그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하는 데서도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하의 그 밑에 있는 표 1은요, 인천 지역의 월남민의 인적사항을 그 월남한 시기, 그리고 반공 활동을 했는가, 종교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 일상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 내용인데요.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어떡하나. 예, 그러면 앞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시는 데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구술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의 그 인적망을 활용해서 최대한 구술자의 범위를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상자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지금 표방하듯이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하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쟁에 남긴 기억들, 인민군 또는 빨갱이에 대한 인상, 전쟁에 대한 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앞에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 구술을 뒤쪽에 보면 69쪽입니다. 69쪽부터 제가 내용을 좀 쭉 파악하기 위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약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꽤나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분들에게서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혹은 전쟁하면 지금도 여전히 연상되는 그걸 먼저 꼽아본 게 그 첫 번째 장입니다. 이 70년 전 일이지만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먼저 여기서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으로 또 청각으로, 미각으로 여전히 뇌리에 박혀서 구술자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은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인천 지역에 폭격이 막 진행이 될 때, 그 다음에 1.4.5 때 이후에 이미 전쟁으로 인한 세력의 관계가 바뀌는 이것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다시 피난을 갈 때, 그리고 이렇게 정세가 바뀔 때마다 무언가 생각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른바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전히 계속 그 뇌리에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내용 순서대로 보면요.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엄청난 한포세격,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떠오르는 게 마치 새우젓 항아리처럼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새우젓 항아리는 저 같으면 냄새가 나는 항아리인데 이건 아마도 뾰족하게 생긴 건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젓 항아리처럼 뾰족한 빨간 덩어리가 머리로 날아가는, 얼마나 그 급박한 상황이 이렇게 짐작이 가게, 아직도 그게 그대로 머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그 말씀을 해줘서 대포를 쏘는 소리가 인천 저 바다에서 꽝 하고 들리면 바로 쌩 소리가 나면서 광목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군이 올라올 때는 산으로 올라오는데 장면이 까맸다. 왜? 그들의 철모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인민군이 그들에게 쫓겼을 때 부평의 들판에는 인민군의 시신이 하얗게 덮였다. 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민군이
도망을 가는 길에 민간인의 옷을 빼앗아 입거나 아니면은 하얀 이불호청을 덮고 쓰러진 그 시신이 있어서 부평의 들판이 하얗게 보였던 거지요. 자, 그리고 1.4 후에 이때는 이미 한 차례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보다 더 먼 곳으로 피난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잠깐 피신했다라고 한다면 1.4 후에는 피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특히 전쟁의 참상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피난길에 그냥 오죽하면 버려진 갓난아기, 그다음에 완전히 참혹하게 널려있는 시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그 낯선 것이 굉장히 경계의 두려움,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꼭 중국인을 처음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말로만 듣던 사람들을 처음 볼 때 그들에 대한 느낌이 썩 좋지 않고 딸내미를 피신시켜야 하는, 누나를 피신시켜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였고요. 또 유엔군을 비롯한 이 미군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낯선 그 사람들, 그들이 친절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할 때 그들에 대한 느낌이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민군 또는 빨갱이에 대한 인상을 제가 좀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김상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군에 대한 인상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중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지방 빨갱이, 지역 빨갱이, 그들은 참으로 무서웠다라고 하는 발언이 공통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낳은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전쟁이 났기 때문에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국가가 참 실종되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시장이 피난을 가고 각자들 알아서 피난하라 라고 하는 게 이 구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냥 각자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난리가 났으니까 피신을 하고 어떤 방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구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오락가락하던 상황이 그대로 구슬에 보이고 그런 권력이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 아까 처음에 서은미 선생님 발표하셨던 덕적도 지역에서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도 당연히 대다수는 젊은 사람들이었죠. 젊은 남성, 젊은 여성. 인천 지역에서는 학도 이용대로 3,500명 가까운 숫자가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도 그와 관련된 분들이 몇 분 구술을 하신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 분들이 도중에 1,000명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무려 200명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로 구성된 중학교 2, 3학년 어리면 그리고 여학생들 포함된 그런 학도 의용대에 대한 구술도 있고요. 또 어느 남쪽이건 북쪽이건 가는 곳마다 젊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하고 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젊은이들은 계속 몸을 피했어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3.8 접경지의 경우는 연속해서 전쟁터가 되면서 동네에 남아있는 청년이 드물었는데 그 세력에 의해서 일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또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이 한꺼번에 살해되기도 하고 한 사례를 보면은 요 3.8 접경지인 그 황해도 연백에서 전쟁 발발 이후에 한 국민학교의 교사, 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국민학교의 교사가 이민군 편에 섰다. 그랬다가 이제 9.28 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당사자를 비롯한 부인, 어린 아기까지 완전히 일가족을 몰살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사후퇴가 진행이 됐는데 그 때문인지 그 지역에 들어온 인민군이 동네 사람들을 꽁 잡듯이 닭 잡듯이 사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네. 이런 가운데도 1년쯤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느덧 전쟁을 이제 일상처럼 느끼게 되고 교육도 진행하고 학교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3년 1개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전쟁의 끝은 또 전쟁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지역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 그 휴전이라는 이름 아래 여학생들이 또다시 날마다 위아래로 하얀 체육복을 입고 월미도 다리에서 중립국 휴전 감시단으로 파견된 체코군, 폴란드군 철수해라라고 하는 이 데모의 대열에 섰습니다. 휴전은 그렇게 남북의 분단을 확정지었고 남한 사회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사회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하의 그 표는 그 구술의 내용을 전쟁을 어디서 경험했는가, 피난을 했나 안 했나, 언제 했나, 어디로 했나, 그 다음에 전쟁 경험으로 인해서 남은 트라우마 같은 것, 그 다음에 북에 대한 인상, 그리고 특이한 경험 이런 걸 표로 정리한 거고요. 맨 마지막 부분은 읽겠습니다. 그 73쪽입니다. 구술 내용을 대하는 내내 이 사연에 깊이 빠져들고 가슴에 응어리가 진 듯이 그 먹먹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좀 약간 꿈에서 시달릴 정도로 말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말을 꺼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앓고 있을지를 감히 미루어서 짐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지역사 연구를 진행한 이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잠복되어 있는 고민이 드러나고 공유되고 치유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분명 말하기는 치유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드러내서 마음의 생채기도 치유하고 그것을 계기로 인천 지역에서 전쟁에 대한 논쟁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에 맨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택림 선생이 어느 글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수요 집단의 구술사에 기반한 새로운 역사 쓰기, 이건 아직도 인천 지역에서 매우 간절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